한 주간의 정치 이슈 속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정치와이. 오늘도 왜라는 질문 해보겠습니다. 김준일 시사평론가 자리했고요. 오늘부터 최수영 정치평론가가 이 시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치 현안 바로 살펴봅니다. 3대 특검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여야가 모처럼 합의한 지 하루 만에 파기가 됐습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더 센 특검법이 통과됐습니다. 왜 합의 번복된 건가요? 김준일 평론가님. 이게 좀 백그라운드 설명을 최대한 압축해서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언론 보도 나온 거, 뭐 제가 취재한 거 등등등 뭐 약간의 네. 추론 이런 이제.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이 여야 대표회담하면서 정청래, 장동혁 이렇게 삼각악수했잖아요. 이렇게 손 잡고. 협치하자. 민주당이 거대 여당이니까 좀 더 양보 가진 게 많으니까 양보하라 뭐 이렇게 있었는데 다음 날 이제 정청래 된 거 뭐 그렇죠. 거기서 이제 서로 악수하고 화기애애하고 뭐 장동혁 대표는 쑥과 마늘도 먹으면서 내가 악수하려고 이랬다 막 이런 막 분위기 좋았단 말이에요. 네. 정청래 대표가 이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제 내란 26번 얘기하면서 또 전국이 냉랭해졌어요. 송원석 대표가 또 이제 그제 또 이제 대표연설하면서 또 안 좋아지고 뭐 그렇죠. 이런 상황이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뭐 이제 노상원 수첩 얘기할 때 이제 송원석 대표가 아이고 그랬으면 좋을 텐데 뭐 이런 얘기 해가지고 안 좋아졌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딱 합의를 하니까 이게 뭐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정청래 대표에 대해서 상당한 압박이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정청래 대표는 본인이 평소에 했던 말들이 있으니 세게 나갔죠. 내란 얘기 계속하고 뭐 이랬지만은 아니 대통령이 저렇게 협치하라고 하는데 왜 자기 정치에 약간 이런 지지자들의 분위기 뭐 이런 게 있었고 또 100일 기자회견을 앞두고 정부 조직 개편안을 합의 처리를 하는 것들이 모양새가 좋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구금된 한국인들도 그 100일 전에 웬만하면 데려오려고 하다가 트럼프가 하루 제동을 걸어서 뭐 이렇게 되고 막 이런 상황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김병기 원내대표가 교섭을 했는데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는 보고를 다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도부하고 뭐 법사위, 특위 다 보고를 이렇게 했는데 정청래 대표가 어제 아침에 9시에 나와서 기자들한테 얘기를 하기를 내가 이거를 재협상하라고 지시했다. 뭐 이렇게 된 거잖아요. 지도부 뜻과 달랐다. 지도부의 뜻과 달랐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민주당의 이제 강성당원들이 어떻게 내란 정당하고 다른 것도 아니고 내란 특검법에 관해서 이제 협상을 하느냐 하면서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는 이거는 책임론이 불거질 것 같으니까 내가 이거 재협상하라고 했는데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제 아니 무슨 말이야 내가 지금 협상 과정에 다 보고했는데 본인 혼자 살라고 빠져나가려고 그래 이렇게 하면서 정청래 사과하라고 그래 그러면서 이제 그 의총 들어가면서 기자들한테 그렇죠. 경로라는 표현을 써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저는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민주당은 역시 강성당원의 당이구나. 예전에 이런 식으로 협상을 하다가 뒤집힌 경우가 꽤 있어요. 그러니까 의총에 왔는데 예를 들면은 그렇죠. 이제 국가보안법 폐지 관련해서 열린우리당 때 있는데 예전에 이부영 의장하고 유시민 전 의원하고 이렇게 설전도 있었는데 뭐냐면은 강경파들이 국가보안법 폐지가 아니라 개정하려고 이렇게 협의를 했는데 한나라당하고 그거를 뒤집어 버렸다 의원들이. 그러면서 굉장히 불만들이 있었던 뭐 이런 사례라든지 예를 들면은 검수완박 관련해서 이를테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협의했는데 대통령이 경로해가지고 뒤집어 버렸다든지 이런 일들이 종종 있는데 다른 거는 이제는 당원들이 예전에는 권력자나 의원들이 그거를 이제 뒤집었다라면 이거는 사실상 당원들이 뒤집은 거다. 그러니까 강성당원의 당이다라는 거는 이제 하나를 할 수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그만큼 정청래 대표 눈치를 봤다. 강성당원들 눈치를 보고 좀 무책임한 정치를 이제 한 거죠. 사실은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면은 이거에 설득을 할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이런 과정으로 이렇게 결론이 나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미흡한 점이 있을지언정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했고 근데 그거가 여론이 안 좋아지면 휙휙휙휙 바뀌어버리는 책임지지 않는 정치가 그래서 이견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총체적으로 드러났다. 그래서 어제 민주당 쪽 얘기 들어보면은 100일 잔칫날인데 이게 뭐한 짓이냐. 투톱이 지금 뭐 이런 얘기에서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아져서 그래 리더십에 두 대표와 원내대표가 좀 타격을 입은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 예. 김병기 원내대표는 많이 서운했겠네요.
뭐 서운함을 넘어서 사실 본인이 피노키오가 된 거 아니에요 이제. 네. 이제 본인이 이제 뭘 어떤 레버리지를 갖고 협상하겠어요. 사실상 6시간 이상 협상해서 묵혀서 수기해서 합의문까지 써가지고 보고 읽었는데 그게 그러니까 변명을 하려니까 그게 최종이 아니었고 일단 그게 뭐 우리가 합의를 한 것이었다. 근데 그게 저는 어찌됐건 저는 최근에 보면서 민주당이 그동안 국회가 쌓아왔던 좀 뭐랄까 축적의 시간 그리고 이제 관행과 절차라고 이렇게 문화로 만들어왔던 것들을 너무 빨리 형해화시킨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저 지난번 법사위 추미애 그 위원장 사건도 그런 거예요. 남의 당에서 간사를 해왔으면 그냥 그 보임해 주는 게 관행이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에서 알아서 추천해 왔으면 해주는 게 그게 관행인데 그거를 의원 바꿔라. 저 윤통하고 뭐 통화했고 뭐 이래서 안 된다. 그러니까 아니 그건 사실 그 정치 문화를 퇴행시키는 거거든요. 그럼 바꾸라면 그거 바꿔 옵니까? 상대당이 자신들을 거의 말한 대로 그 유령인간 취급하는 건데 그건 바꿔 옵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걸 하면서 오히려 그때 그래서 법사위가 며칠 굉장히 뜨거웠던 거라면은 이번 건은 그래요. 저는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인가? 지난번 좀 전에 그때 검수한 바 권성동 원내대표 시절에 윤 전 대통령이 이제 그렇게 뒤집은 건데 그거는 그때는 약간 권력의 공백기였다고 해야 될까? 인수위 네. 시절이었고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당이 대통령이 정치를 잘 모르니까 패싱해서 이제 합의한 건데 그건 내가 당선자인 내가 이제 와서 경로에서 이제 그건 바꾼 건데 이거는 다 조율이 된 거란 말이에요. 이 원내에서도 조율이 됐고 당 지도부하고 조율이 됐고 대통령실하고도 조율이 됐고 심지어 법사위에서 조문까지 다 보고 그다음에 이건 뭐 할 거 다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수기해서 간 거고 그다음에 김병기 원내대표도 억울한 점이 이걸 거예요. 내가 정부조직법을 통과시켜 주려고 한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 이게 정부조직법이라는 게 지난번 윤석열 정부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6개월, 8개월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 공약상을 심찰하는 거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걸 해주려고 조금 말하자면 강성 지지층에 좀 불만이지만 양보해서 갔는데 이게 휙 뒤집히는데 이게 장외 세력에 의해서 뒤집힌 거 아닙니까? 장내 세력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과거에는 강성 당원들은 우리가 의원을 만들었어. 이거는 정치 효능감을 느꼈는데 이제는 그러고 안 돼요. 우리가 만든 의원이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 이렇게 해야 효능감을 느끼는 사실 어찌 보면은 이 장외 정치가 장래를 압도하는 이른바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웹도덕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저는 우려되는 지점이 이게 이번 한 번으로 끝날 것이냐. 그럼 앞으로 원내 협상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강성당원들에게 여론조사 꽃에서 여론조사 다 돌린 다음에 김원준 씨가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해서 컨펌 한번 받고 스크린 받고 그리고 정책하고 법률을 만들어야 되나요? 저는 이번 사안이 주는 굉장히 큰 말하자면은 그 우리 사회에 주는 큰 아주 질문 하나 던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삼통 분립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세간에는 용산 이재명 대통령, 여의도 대통령 정청래, 충정로 대통령 김어준이라는 말이 돌고 있다. 이 강성 지지층을 좀 꼬집은 얘기이긴 하는데 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이제 투통에서 삼통이 됐어요. 여의도 대통령만 얘기하다가 이제 충정로 대통령 얘기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딱 방금 최수영 평론가님이 얘기했던 그런 시각들이 반영이 된 거죠. 그러니까 강성당원들의 당이다라는 거를 거기를 대표하는 게 김어준이다. 그러니까 뭐 딴지일보 게시판이나 이런 데서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는 딴지일보 게시판에 자주 본다라고 본인이 얘기했어요.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거기에 김어준 씨의 어느 정도의 뭐 지원 이런 것들도 이제 있었지 않았냐 이런 얘기들이 있고 가장 또 많이 출연한 그 뉴스공장에 가장 많이 출연한 분이기 때문에 민감했을 거예요. 근데 뭐 다른 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준석 의원은 예를 들면은 개혁신당 팸코라고 불리죠. FM 코리아 그 게시판 맨날 보고 있는 거 유명하잖아요. 다른 뭐 당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제 직접 민주주의의 시대가 지금 도래하고 있다. 저는 이제 이렇게 봅니다. 이거에 대한 부작용 우려는 굉장히 많고 어쨌든 이런 빈틈을 조금 뭐 좀 거칠게 하면 이간질 갈라치기 이런 거를 이제 시적절하게 들어갔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거 아까 전에 권성동 원내대표 거는 사실은 그때 당시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말은 안 했지만은 언론 보도와 이런 것도 취재에 따르면은 대통령한테 보고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근데 대통령도 오케이 그래 가서 해. 뭐 검찰 문제가 있지 하다가 합의에 오니까 뒤집어서 기본적으로는 이런 일이 아주 드물지는 않다. 휙휙 바뀌는 경우는 꽤 있어요. 그러니까. 예. 이재명 대통령도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어제죠.
정부조직법 개편과 내란의 진실을 규명해 엄정하게 책임을 묻는 것을 어떻게 맞바꾸냐 부정적 입장을 네. 밝혔습니다. 이 여당이 주는 메시지 어제 합의 이후에 전달이 됐을까요? 저는 저는 대통령의 그 인식을 보면서 저는 어제 뭐 내란 특별법 좀 더 다루겠지만 그러니까 내란 특별재판부 위헌안이다 그 발언도 저는 충격이었지만 네. 그 전에 정부조직법 개편 뭐 6개월 좀 늦으면 어때? 네네. 저는 그 말이 더 충격받았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은 정치를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장이잖아요. 그런데 정부조직법 개편은 본인이 정말로 자신의 정책과 자신의 철학을 구현하기 위한 플랫폼 도구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급하지 않아. 라고 얘기하는 건 저는 이분이 진짜 진심이 뭔가 대통령의 진심이 뭔가 좀 그 생각이 든 거예요. 왜냐하면 네. 정말로 그러니까 그 국민의힘에서도 지난번 그 사안이 있는 거예요. 민주당이 발목 잡아서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굉장히 늦게 통과되는 바람에 그 연말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여가부는 끝내 하지도 못했고. 네. 근데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건 좀 해줘야 되겠다. 다만 이걸 해주는 대신에 그럼 내란 특별법에 대해 3대 특검법은 좀 약간 독소조항 같은 거 좀 빼고 하자 하니까 김병기 대표도 괜찮다고 했는데 대통령 생각을 읽은 거죠. 대통령이 정치하도록 우리가 좀 도와줘야 한다. 했는데 대통령이 갑자기 나 정치 좀 늦게 해도 되고 더디 해도 돼. 이거 내란 이거 청산 먼저 하자고. 그러니까 대통령은 장동영 대표 불러다 놓고 우리 협치가 해야 되고 그 이제 말하자면은 장동영 대표랑 말이 통할 사람 같으니까 우리가 좀 합의할 건 합의해서 갑시다. 근데 뭐가 진심인지는 모르겠다는 거죠. 저는 정말로 그랬으면은 그 부분은 정부조직법 개편안 우리 정부 일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하는 게 지금 정치에 정말 진심이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그 워딩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본심이 저는 이참에 아예 상대를 아예 멸절하고 지방선거까지 내가 석권하는 구도를 만들어봐. 혹시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전 그래서 대단히 어제 전 두 가지 기자회견 좀 보면서 또 말씀드리겠지만 그 위헌 아니다. 내란 특별재판부 위헌 아니다와 정부조직법 개편하고 좀 늦어도 돼요. 나 그 뭐 큰 상관 없어. 뭐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 말이 사실 그 두 개 가장 충격적이었어요. 사실. 김병기 원내대표가 대통령의 뜻을 좀 잘못 읽은 건가요? 아니면 이 선후 관계가 좀 어떻게 된다고 그러니까 보세요? 어제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이제 특검법 연장안 이 합의와 관련해서 뭐 내가 시킨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던데라고 하면서 선을 그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근데 이렇게 특검법을 연장하지 말고서라도 정부 조직 개편안을 합의해라라고 직접 지시하지는 않았겠죠. 근데 그렇다고 보고를 안 받았겠냐 이 사안에 대해서. 물론 그거를 좀 이렇게 컨트롤하지는 않았겠지만은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그러면은 강성당원들의 어떤 그 여론을 이제 반발의 의식을 한 거냐 뭐 이런 해석도 있고 대통령은 애초에 그런 거를 원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지금 최성 평론가님 말씀하셨듯이 대통령이 어제 굉장히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수 진영에서 보기엔 유화적인 제스처를 여러 개를 얘기했는데 검찰개혁 구더기 무섭다고 네. 장독대 깨면 네. 되냐 언론중재법도 이거 우려가 있으니 뭐 이런 얘기들 다 했잖아요. 근데 요 사안에 대해서만 내란과 관련해서만은 이거는 야합과 협치는 그러니까 타협은 다르다 이런 얘기를 분명히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저는 소신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래서 좀 협상을 좀 잘못한 것도 맞다. 저는 김병기 원내대표가 좀 디테일을 살렸어야 돼. 그러니까 이게 김병기 원내대표는 어제 이제 의총장에서도 그렇고 좀 억울해왔던 게 뭐냐면은 이 특검의 준비 기간이 20일인데 내란 특검이 실제로는 5일밖에 급하게 가느라고 5일밖에 안 썼으니 남은 15일을 더 수사를 연장할 수 있게 했기 때문에 실제 한 달을 30일을 연장하는 것과 15일을 연장하는 게 15일 차이밖에 안 난다. 큰 차이 없다. 이런 얘기로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딱 보기에는 김건희 특검은 연장해야 돼요. 뭐 누가 봐도. 이거 지금 계속 새로운 얘기 나오는데 그러면은 김건희 특검은 연장하고 최상병 특검은 거의 정리가 됐으니 좀 이거는 종료해도 되고 뭐 내란 특검은 15일만 더 연장하고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개별적으로 협상을 하고 그거를 잘 좀 사람들한테 지지자들한테 설명을 했으면 이 사달까지는 안 나지 않았을까. 저는 그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소통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통령이 정청래 대표와 뭔가 좀
통화를 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정말 대통령을 패싱할 수 있을까요? 전 통화 당연히 하고 연락 당연히 하겠죠. 그럼 정부석이 왜 있습니까? 저는 그 말 자체에 대통령은 그러니까 배후는 아닐 수 있어도 조율은 됐겠죠. 아니 조율 안 하고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 벌써 레임덕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전 장동혁 대표가 그래서 아까 삼통 얘기를 하는 과정이 대통령은 그래도 이제 좀 약간 좀 좋은 이미지 국합 역할. 왜냐하면 대국민 여론과 지지율을 계속 끌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도 입법 그러니까 행정 대통령의 역할을 하고 실용 이런 얘기하면서 하고 그다음에 입법 과정에서의 모든 권한은 정청래 원내대표가 갖고 가는 여의도 대통령 그것도 맞고요. 다만 이제 김어준 씨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요 최근에 들어서 너무 권력 아직도 이재명 정부 초반인데 이재명 정부의 일종의 네이밍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제목 명청 교체기. 최근에는 네. 또 청병 대전. 네.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상식 밖의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100일밖에 안 된 상황에서 그렇죠. 이런 어떤 말하자면 권력을 약간 좀 비유를 하는 아니면 좀 권력을 약간 좀 꼬는 이런 라벨링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 이건 결코 좋은 신호가 아니에요. 이게 다양성 건강성이라고 자꾸 누구들은 얘기를 하지만 이게 그렇게 좋은 징후는 아니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이번에도 어쨌든 삐그덕거리는 모습을 보인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도 뭔가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게 있구나라고 시그널이 또 간 거고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여권이 조금 사전 조율들을 좀 정교하게 하고 그러니까 얼마 전에 보도된 우상호 수석의 굉장히 화났던 이야기 이게 정말 몰라서 그러냐 이게 내 뜻인 줄 아느냐 이게 라고 막 얘기했던 이 모든 것들이 약간 그런 징후들을 보이는 것 같아서 어찌됐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검도 지금 여기에 대해서 12월 말까지 우리가 이거 잘 성과 있게 끝낼 수 있다라고 전달했다는 그런 보도도 있는데 그렇다면 이 부분은 뭔가 여당이 이제는 좀 속도전보다는 이제 어느 정도 출구 전략을 짜야 될 상황에서도 밀어붙이는 거는 뭔가 다른 뜻이 있다. 이게 꼭 강성 당원들에만 휘둘르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여권이 치밀하게 조율을 못하는 그런 사안도 좀 별개로 존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의견을 좀 더하자면은 지금 이거에 이제 후폭풍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 사안에. 하나는 정부가 대통령과 정부가 좀 더 주도권 국정 운영의 주도권을 쥐게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전체적으로 정청래 대표의 리더십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을 가지고 말로는 악수도 안 하네 내란하면서 뒤로 저렇게 다 알면서 혼자만 살라고 저렇게 또 김병기한테 책임 미루고 막 이러니까 리더십에 좀 손상이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차라리 그러니까 대통령이 좀 하는 게 낫겠다. 국정 지지율도 좋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당이 오히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강성 당원이 오히려 더 입김이 세질 거다 얘기하는데 오히려 대통령이 물론 강성 당원들 얘기도 대통령이 받아 안으면서 좀 지금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그립감이 약간 더 세지겠다. 지금 리더십에 타격을 입어서 정청래 김병기 그런 좀 분석이 가능할 것 같아요. 네. 어제도 좀 그런 부분이 좀 엿보이긴 했습니다.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현안에 대해서 입장을 얘기하고 이 야당은 할 수 있는 게 없죠. 이 장애투쟁 가는 겁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장동혁 대표가 정말 약간 제갈량의 지모도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굉장히 강성인 것 같지만 아주 타고난 정치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 원내에서는 필리버스터밖에는 방법이 없잖아요. 네. 하루 묵히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장애투쟁 나간다? 지금 정기국회 시간인데요. 국회의원이 국회 안 가고 어딜 갑니까? 물론 이제 강성당원들은 뭐래도 이렇게 무기력하게 하면 되겠냐 얘기하지만 결국 정치에서 본인들이 모든 것을 상실했을 때 결국 다시 정치를 통해 복원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법칙인데 이제 장동 대표가 얼마 전에 유의미한 얘기들 몇 개 하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의석수에서 딸리기 때문에 국민의 지지 여론밖에 없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걸 살려야 상대가 손을 내밀어도 우리가 굴종적이지 않고 우리가 대등하게 우리가 악수할 수 있는 거다. 중원 싸움에서 밀리는 정당 미래가 없다. 그러니까 이게 물론 이제 언론과 인터뷰였기 때문에 정제되고 좀 절제된 발언들 그다음에 약간 모범 답안에 가까운 발언들을 했다곤 하더라도 그게 활자화가 되고 그게 이제 장동혁 대표의 신념과
이제 리더십의 방향이 될 텐데 그 허투루한 얘기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굉장히 조심스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느 정도 전환길 이슈는 조금 잦아들었어요. 잦아들었다면은 앞으로 그러면 이게 민주당이 이렇게 중도가 입안할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내란 특별재판부가 설치를 강행한다든지 더 센 3대 특검법으로 지금 특검이 수사가 절반도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지방선거를 겨냥한 어떤 정략적 법안이라고 비판받는 그런 사안을 추진한다든지 이런 사안에서 중도가 분명히 저는 입안할 거라고 보는데 이걸 끌어들이는 정당이어야지 더 강성 지지층에 소구되는 그런 그 방향으로 가면은 그 당이 중원 싸움에서 이기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아마 장동혁 대표가 내심 고민을 할 겁니다. 어떻게 전략과 의제 설정을 하고 전선을 어떻게 다시 구성할 건지 이 부분은 저는 흥미롭게 지켜보는데 어찌됐든 저는 아주 뭐 투쟁을 해도 원내에서 하지 저는 뭐 장외에 이렇게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김준일 평론가는 어떻게 보세요? 뭐 저 큰 틀에서 동의해요. 그러니까 지금 장외로 나가기에는 그러니까 정기국회하고 그러니까 조금 우리가 숫자에서 밀리는 거 조금 약자 뭐 코스프레 약자 뭐 실제 약자도 맞죠 지금 원내에서 뭐 그런 것도 하고 이제 국감해야 되는데 그건 나가면은 대책 없이 덜컥 나가면은 그러다가 황교안 대표가 이제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장외투쟁 정광훈 목사랑 하다가 그래서 뭐 저 맞는 것 같고. 그러니까 뭐 다만 이제 뭐 제갈량의 지모 뭐 이런 얘기까지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제갈량은 아니고요. 너무 표변한다. 또 장동혁의 진심은 뭐냐. 이게 1단위도 아니고 거의 분단위로 사람이 바뀌는 것 같아서 이게 뭐가 진심인지는 진짜 모르겠어요. 예. 아니 그거는 수용성의 측면에서 보셔야지 표현한다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대통령 기자회견 얘기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대통령 모두 발언을 통해서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기자회견 중에는 이제 협치와 야합은 다르다, 통합과 봉합도 다르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이거 좀 설명해 주시죠, 김준일 평론가님. 그러니까 저는 좀 인상 깊게 했던 게 일단은 주식의 진심이구나. 그러니까 똑바로 보면서 얘기죠. 경제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 깔때기처럼 마지막에 주식 얘기를 하시고 있더라고요. 뭐 부동산 대책 얘기해도 이제 주식 시장 얘기하고 있고 뭐 이거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진짜로 뭐 코스피 5,000원 최종적으로 갈지는 모르겠으나 이쪽에 부양하겠다는 그러니까 시그널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정부의 시그널 그리고 주식 이제 양도세 문제 그것도 대주주 기준은 이제 50억 그대로 유지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주식 시장을 어떻게든 살려보겠다. 이게 그러니까 부동산은 뛰면은 부작용이 많지만은 주식은 상대적으로 뭐 부작용이 없지 않지만은 상대적으로 없잖아요. 그게 굉장히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의지를 받고 또 하나는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본인의 사안에 대해서 굉장히 유연한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당하고의 이견들을 거침없이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예.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까지는 언론 보도를 통해서 뭐 정무수석을 통해서 뭐 이랬는데 대통령이 본인의 입장들을 딱딱딱 이제 가르마를 타겠다라는 거는 앞으로 이 사안은 내가 할 테니까 뭐 당은 빠져까지는 아니지만은 내가 주도권 쥘 거야라는 거를 좀 명확하게 하지 않았나. 그래서 아까 전에 그 역학관계까지 포함해서 리더십을 타격을 입은 정청래 대표까지 포함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좀 그립감이 세지겠구나. 네, 그 생각이 들었어요. 거의 주목하셨던 총평 수준의 말씀을 네. 해주셨는데, 네, 저는 이제 국민 모두를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 뭐 당연한 얘기죠. 대통령의 직무는 헌법을 수호하고 국토를 사수하고 또 국민을 보호하는 데 있는 거니까. 근데 이제 원래 대통령이 이중적 지위죠. 그러니까 지지자들의 환호에서 출발해서 그다음에 전체 국민을 보고 나가야 되는 그런 뭐 이중적 위치에 있으니까 좀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근데 이 대통령께서는 당연한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강론별로는 약간 이제 좀 네. 편차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정부조직법 그걸 급하지 않다라고 얘기한 것에 좀 사실 이게 그렇다면 정말 대통령은 행정과 정치에 를 이게 그 뭐가 이게 사법적 정의와 별개로 이건 좀 늦어도 된다고 생각하나 이런 좀 우려도 들었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도 얘기하면서 만났을 때 뭐 협치가 될 것 같아서 기대도 되고 뭐 했는데 여의도 갔더니까 달라지더라. 근데 장동혁 대표가 달라진 건 없어요. 정청래 대표가 그 다음날 대구 시정연설 그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서 야당에 대해서
선전포고를 하는 바람에 이제 그렇게 경색이 된 건데 마치 뭐 장동혁 대표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듯이 여의도가 되니 훅 달라지더라.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측면이 약간 대통령의 말의 무게. 저는 이제 조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저께 대통령께서 아주 뭐랄까 그 많은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이게 자신감의 발로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 100일쯤 되니까 나도 이제 국정 전반에서 완전히 우리가 그립감이라고 흔히 표현하는데 정말 내가 꽉 쥐고 갈 수 있겠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또 주목되는 거는 그러면 대통령의 말이 어제 너무 전 다변이었다고 생각이 돼요. 저는 5년 단임제 그 대통령제 하에서는 대통령의 말은 최종 상태. 좀 엔드 스테이트의 약간 성격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늘 주장을 하는데 대통령이 모든 사안에 대해서 정말 만기칠람하듯이 각각의 의견을 제시했는데 그냥 대통령은 의견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얘기하는 순간 지침이 되는 게 5년 단임제 대통령제의 숙명입니다. 그렇다면 저렇게 많은 말들을 쏟아낸 것이 나중에 저는 또 부모랑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퍼포먼스에도 좀 능한 대통령이다 보니까 어제 100일 기자회견에 그러니까 저희가 강론도 얘기하고 충평도 뒤섞어서 얘기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대통령이 자신감 넘치고 그다음에 뭔가 이제는 내가 쥐고 가겠다는 그런 충분한 그거는 이제 어떤 그 의도는 보였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많은 말들을 쏟아낸 것을 또 다 담을 때 뭐 주식 양도세라든가 디테일한 것이 다 꼬집었거든요. 근데 과연 저는 또 그렇게 가는 게 맞는 방식인지 그러면 장관들이 보일까? 라는 또 생각들은 들어서 이 부분은 어제 좀 약간 뭐랄까 좀 아쉬웠던 대목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저는 요거는 좀 이견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화법이 다른 대통령 100일 기자회견한 거하고 비교해 보면 달라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만연체고 부연 설명 굉장히 많이 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제 예전에 유튜브 본인이 채널 운영하면서 본인의 어떤 생각들을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는. 그래서 어제 뭐 비유도 굉장히 많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저는 그게 나쁘지. 국민들이 보기 이거를 이제는 예전에는 언론을 통해서 봤다라면 이제는 시청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생각을 자세히 설명하는 게 나쁜 거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는 좀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떤 뭐 밀실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런 데서 대통령이 당대표 만나고 이거 뭐 찍어 누르고 예를 들면은 뭐 윤석열 대통령도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공개 토론해보자. 논의해보자. 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이게 정말로 모든 게 지침이 될 것인가. 그동안 그 지침이 안 됐다라는 거를 당정 관계에서 봤잖아요. 정청래 대표가 이거는 검찰개혁은 우리가 이니셔티브 쥐고 가야 된다. 우리도 참여해야 된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른 유형의 리더십이다. 소통하려고 하고 대화를 해서 하려는 리더십이다에 그게 화법에도 좀 묻어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게 어제 보면 검찰개혁 관련해서도 사실 후속 입법도 국회의 입법 사항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대통령은 후속 입법 논의는 여당이 아닌 정부가 주도해야 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그 우상호 정무수석도 저번에 그 중앙일보 보도에서 나왔는데 정부 입법안으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속 입법. 이거의 큰 틀에서는 이제 뭐 당했지만은 정부 입법안을 내면은 당과 협의는 하겠지만은 그거를 추인해 달라. 그러니까 주도권을 쥐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 저는 그거는 대통령의 인식이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게 후속 입법이 일종의 구체적인 디테일한 시행령까지 다 포함하는 그런 것일 텐데 그럼 이제 남은 1년의 기간 동안 사실 지금 너무 거친 수준의 그 검경 수사권 조정만 있는 거예요. 수사권 박탈이 있는 거고 검찰청 해체가 있는 거고 나머지는 정말 손볼 게 많은데 이게 정치가 개입하는 순간 아까 말씀드린 그 강성 지지층의 정치 호능감밖에는 반영되는 게 없어요. 그 측면은 저는 대통령이 잘 파악했다고 봅니다. 잠시 공지 하나 드리고 가겠습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과의 인터뷰에서 언급된 여론조사 개요 말씀드립니다. 한국갤럽이 9월 2일부터 4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의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재명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평가 63%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네, 정치와의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3부로 돌아옵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정치와이 이어갑니다. 김준일 시사평론가, 최수영 정치평론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까 최수영 평론가님 이 내란특별법에 대한 그 위헌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놀랐다는 말씀도 주셨는데 그 부분 좀 어떻게 다시 한번 부연해 주시면. 아니 그렇잖아요.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이게 그 4.15 그러니까 저 3.15 부정선거와 이제 그 반민특위 그때 이제 민주당이 사례를 들어요. 그때도 특별재판부가 있었기 때문에 네. 뭐 문제가 없다, 위헌 아니다 얘기하는데 그때는요 특별재판부를 두도록 한다는 헌법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위헌이 그 당연히 헌법에 부합하는 거였죠. 지금은요 그렇게 안 돼요. 모든 재판부는 그러니까 모든 사법권은 마지막 재판부가 갖도록 돼 있고 대법원장이 대법관들과 수기해서 재판관을 정하더라도 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정치권이 입법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헌법학자들이나 학계에서도 이거는 상당 부분 위험하고 그래서 이제 그 민주당의 박기승 의원 판사 출신 의원이 네. 그렇게 해서 구성된 재판부가 나중에 헌법소원에서 위헌으로 판결나면은 그 판결 결과는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이거 들여다보고 가자고 했는데 그걸 물론 비율을 이게 이렇게 무도하게 가면은 이게 윤석열의 비상계엄과 뭐가 다르냐 얘기했던 그 말에 이제 그 십자포화를 맞아가지고 그건 사과했는데 본질적으로 아마 이게 위헌성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과하지 않았어요. 근데 대통령이 하루 만에 여기 대해서 위헌 아니라고 얘기하면은 사실상 당의 가이드라인을 준 게 아닌가. 그러면 오히려 대통령하고도 이렇게 뜻이 통하니까 그 민주당은 더 밀어붙일 수 있는 그 이제 말하자면 그 터닝 포인트가 생긴 건데 저는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특별하게 재판부를 두어서 해야 할 이유가 뭐가 있는지. 그러니까 3대 특검은 전부 민주당 안이 다 반영된 특검이 돼가지고 지금 조사를 하고 있고 특검도 12월까지 조사를 어느 정도 성과를 낼 수 있을 거라 얘기하는데 이거를 언도할 재판부까지 우리가 두겠다. 자 그럼 특별이라는 말이 들어가 수식어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보편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특별. 그럼 이렇게 특별하거나 전담하거나 하는 재판부가 어떤 결과를 내겠습니까? 특별하거나 전담을 시켰기 때문에 그 특별한 전담을 맡긴 이유에 부응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출발부터 잘못 깨어진 단추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렇게 대통령이 추진하는 그 이유가 그 수사 결과도 우리 입맛에 맞는 거여야 되지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 정말 말하자면은 징계를 하는 것도 우리 수준에 맞는 거여야 한다. 이거는 조금 너무 과한 게 아닌가 싶어서 저는 이게 과연 중도층의 마음을 사로잡고 이게 더더군다나 지금 대통령의 100일 지난 이 민생 현안 그다음에 골든타임 6개월에 부합하는 이슈인가요? 전 그런 측면에서 위험하다는 자꾸 생각이 드는 거죠. 민주당 강경파에 힘 실어준 거 맞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 내란과 관련해서는 조금 좀 선명성을 강조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최소영 평론가님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일부 이제 동의를 해요. 그러니까 그 반민특위는 첫 헌법, 그러니까 재헌헌법에 아예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1960년에 있었던 3.15 부정선거 그것도 제4차 헌법의 헌법 그 부칙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헌법 개정사항이에요. 그냥 대통령이 어제 이거를 얘기를 했던 게 헌법 뭐 거기에 들어가는 거 상관없이 그냥 이제 내란 재판을 만들어라 이런 취지는 아니었던 걸로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그렇게 해석하기는 좀 그렇고. 예,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사법부 독립이라고 하는 것도 사법부 마음대로 하자는 그렇죠. 뜻은 아니다. 그러니까 삼권 분립에 대해서 입법부와 사법부와 행정부가 있는데 최고는 입법부다 이렇게 하면서 이런 얘기를 이제 좀 그런 선출 취지를 권력이다. 선출 권력이다 이런 얘기를 좀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원론적으로 무시하고 하라라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내란 특별재판부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로 조금 이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별도의 재판부를 두지는 않는 이런 쪽이어서 이거를 하기에는 부담이 좀 될 거예요.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헌법 이거는 저는 이게 제가 이걸 반대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 특검도 이게 위헌이다라고 하면서 헌재에 걸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사실은 이거는 재판부가 이 헌재에 걸려 있는 상황에서 재판을 지속할지 아니면 중단할지 결정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이거는 만약에 특별재판부가 이렇게 되면은 좀 위험해. 더 지연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식에 따라서 특별하지 않고 일반적인 우리의 현재 법률에 따라서도 이제 그러니까 윤석열을 단죄할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게 저는 더 낫지 않나. 예,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내란만 입증이 되면은 지금 내란 혐의로 수사 중이잖아요. 이제 재판도 진행되고. 그러면 어쨌든 우리 법에 사형과 무기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형량까지 돼 있어요. 그런데 뭘 더 특별하게 하겠다는 거죠? 또 저는 제가 보기에 이거 같아요. 영장 특별 판사도 든다니까 영장에 대해서 지금은 보통 법원에 우리가 그렇죠. 이걸 받잖아요. 근데 특별하게 영장만 전담하는 판사는 모든 영장을 발부하지 않겠습니까? 특별하니까요. 전담하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위험하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대통령이 그렇게 강조하는 인권을 어디서 찾습니까? 저희 언론도 관심 있는 분야인데요. 이 징벌적 손해배상 추진, 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서 언론중재법을 건드리지 말고 배상을 추진하자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거 어떤 해법을 염두에 둔 걸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조짐이 보였던 게 권성동 의원이 추진했던 EDCF 뭐 한겨레 22일이 이제 단독 보도하면서 대통령이 페이스북에다 올리면서 언론인들의 노고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필리핀에 대한 차관 중단 그렇죠. 바로 즉시했잖아요. 거기에서 보면은 언론을 칭찬하는 내용이 굉장히 길게 들어가 있어요. 말미에.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왜 이렇게 물론 뭐 언론 칭찬하는데 이렇게 길게 이례적으로 뭐 언론인들이 사회의 소금 같은 존재고 이렇게 노고를 하고 막 그러니까 이거 심상치 않은데 그런 느낌을 저는 받았거든요. 그거를.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론인들이 우려를 하고 있잖아요, 실제. 그러니까 이 언론 이제 징벌적 배상이 이제 대륙법과 좀 이게 영미법이 좀 다른 것도 있고, 예를 들면 미국 사례를 이제 많이들 들어요. 그러니까 폭스뉴스가 1조 원 배상했다. 근데 이제 거기 부정선거 음모 개표 조작 이런 거에다가 이제 배상을 했는데 거기는 형사가 없고 이제 민사 중심으로 이제 이게 되다 보니까 이게 다른 법 체계 얘기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언론들이 위축될 수 있다. 탐사 보도하면은 권력자들이 맨날 걸어가지고 지금 민주당 쪽의 얘기는 지난번에 4년 전에 있었던 민주당 안은 재벌 총수라든지 예를 들면 대기업이라든지 권력자들은 이거를 징벌적 손해배상 걸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부칙이 있었는데 이거를 다 열어뒀거든요. 다만 언론중재위원회를 무조건 거쳐야 된다 이런 건데 전체적으로 언론계에서 우려가 많이 나와요. 그러면 이게 정무적인 판단을 저는 한 것 같아요. 뭐냐면은 전선을 너무 확대하면 안 된다. 지금 어쨌든 개혁하고 언론하고의 우호적인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노무현 정부 때도 이제 그렇죠. 뭐 여러 언론하고의 긴장 관계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정무적인 판단, 언론들 같이 가자 이렇게 좀 손을 내밀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예. 그 언론중재법 개정안에는 제외돼 있지만 유튜브에 대한 얘기도 했습니다. 그게 좀 달라진 거죠. 또 하나 이제 왜냐하면 거기에 대해서 그랬어요. 이거 지금 그렇지 않아도 대통령실 출입도 유튜버들이 하는 그 매체 기자들도 출입을 시키고 김어준 뭐 그다음에 편의점 뭐 이런 그런 프로그램에서 이제 기자들도 받고 그다음에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혹시라도 이게 진보 진영의 스피커들 쪽에 좀 유리하게 좀 해주는 것도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있었죠. 쏙 그것만 빠졌으니까. 그래서 이걸 방통위원들이 그러니까 방심위원 과방위 의원들이 설명하는데도 좀 약간 합리적이지 않더라고요. 뭐 거기에 대해서 뭐 노종면 의원도 약간 좀 애매모호한 표현을 썼는데, 근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게 그 대통령 어제 맥락을 놓고 보면 마지막에 가짜 뉴스 얘기하면서 그렇게 했어요. 이게 내가 보니까 형사처벌 가지고는 될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징벌적 손해배상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금융치료예요. 이게 정말 그 상상할 수 없는 돈을 물려가지고 이제 쉽게 말해서 그렇죠. 사실은 어디 책임지고 감옥 가서 한 1, 2년 사는 것과 파산하는 건 이게
이게 사실 결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걸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짜 뉴스는 없다는 게 맞죠. 그리고 근데 대통령도 그래요. 오보까지 우리가 이렇게 문제 삼으면 좀 곤란하다까지 이제 밝힌 걸로 봐서는 어느 정도 실수. 이제 실수까지는 실수를 가지고 그렇게 정말 징벌적 금융 제재를 하면 안 되는 거니까 개전에 이제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거니까 줘야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대통령이 조금 약간 톤 다운이 된 것 같은데 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언론의 자유를 총체적으로 위축시킨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 진보든 보수든 가리지 않고 언론 매체들이 이 부분은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정청래 원내대표가 원래 총대를 메고 지금 나온 안에 비하면 대통령의 인식은 조금 약간 톤 다운돼 있긴 하지만 전체적인 상황을 놓고 보면은 어쨌든 가짜 뉴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엄단하겠다는 그런 이제 의지를 비친 건데 저도 이게 강론이 중요할 거라고 봐요. 어떻게 세부 기준을 마련할 것이고 이게 그냥 굉장히 주관적이고 추상적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그 가이드라인을 두고 기준을 설정할 것인지 이 부분이 납득이 안 되면 이 법안도 상당한 역풍이 불 겁니다. 요거는 짧게 제가 포론을 하자면은 네. 그러니까 지금 뭐 김어준의 뉴스공장, 뭐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고발 뉴스가 지금 새 그 매체가 들어갔잖아요. 여기가 유튜브가 아니라 언론사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인터넷 신문입니다. 인터넷 신문은 신고제가 아니에요. 그냥 그러니까 내가 바로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지자체에다가.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 신문도 이미 많이 들어가 있고. 근데 그거의 활동 기반이 유튜브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이게 법적으로 뭐가 문제가 있냐면은 언론중재법은 언론사를 대상으로 하는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나 이쪽에서 얘기하는 거는 전기통신망 사업자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법이 아예 달라요. 그러면 유튜버들 지금 그 언론사 등록 안 하고 하는 유튜버도 있고 언론사 등록한 사람도 있고 막 섞여 있는데 거기에서 가짜 뉴스가 많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법의 디테일이 좀 살아야 된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조금 정리도 해 주셨습니다. 이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안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권성동 의원은 본인에게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예, 과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예견된 거죠. 본인은 뭐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고 했고 그다음에 이제 본인이 슬쩍 적지 않은 거 이제 그걸 보여주면서 이제 나도 가를 썼다라고 이제 보여주는데 원래 그 4등분 하거나 2등분에서 접어서 넣는데 일부러 이제 사진 카메라에 각도에 노출한 거죠. 근데 저는 뭐 권성동 의원이 불체포 특권 어차피 저는 가결될 거기 때문에 여당의 의석수라 보면은 차라리 정면 돌파하자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거죠. 이게 여기서 방어가 될 게 아니라 그러면 이제 영장실질심사에서 그렇죠. 이제 영장 결과가 이제 중요해졌습니다. 정말 이제 여기서 본인이 그러면 내가 이게 법리적으로 그게 아니라는 걸 입증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제기된 혐의를 놓고 보면 정말 이게 쉬울까라는 약간 생각은 들어요. 본인은 자신하고 있는데 쉽지 않을 거다. 저는 왜냐하면 그 특히나 증거인멸을 많이 보는데 뭐 그 윤영호 본부장의 전화인데 이게 잘못 전달돼서 택배 기사가 받아서 그 녹취가 제공됐다든가 여러 가지 징후들이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뭐 그 아직은 제기된 의혹이지만 그 라스베가스 카지노 도박 통일 교칙의 것을 사전 정보를 흘려줬다는 이런 것까지 적시가 돼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 이게 아니라고 입증을 하는 게 만만치는 않을 것이다 생각이 들어서 이제는 뭐 진검승부가 남은 거죠. 네. 뭐 저는 거의 99.9999% 구속이라고 보는데요. 권성동 의원은 본인이 이거 뭐 증언만 듣고 이렇게 하는 거 이거 정치 탄압이다 이런 주장을 했잖아요. 증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일단 윤영호 세계본부장이 특검에서 얘기한 증언이 있는 거 맞아요. 두 번째는 큰 거 한 장 서포트 해가지고 그날 다이어리에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1월 5일에 중식당에서 이제 만난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사진이 있어요. 네. 통일교 쪽에서 재정국장이 하도 이게 중간에 이제 배달 사고가 많으니까 뇌물이 사진을 찍어놨어요. 그걸 당일날 사진 있지. 그리고 문자를 보냈어요. 윤영호가 권성동에게 뭐라고 보냈냐면은 뭐 후보님께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문자를 보낸 게 있고 윤영호가 심지어는 그 동석했다는 사람한테 1억 줬다라는 뭐 지인한테 문자도 보냈어. 이거를 어떻게 이거를 증거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게다가 증거인멸 뭐 지금까지 시도했던 거 보좌관 폰으로 계속 전화하고 막 이런 것까지 하면 이거는 사안의 중대성, 증거인멸 뭐 도주료는 없겠지만은 이거는 거의 100%다 저는 제가 보기에는. 네. 조국 전 대표 혁신당 비대위원장으로 선임이 됐습니다. 이 조기 등판 혁신당의 득이 될까요? 실이 될까요?
매우 우려됩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정무적 판단들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게 당내에서 그때 조국혁신당 의원총회를 했는데 어떤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다수의 의원들이 조기 등판에 반대했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한 2시간 있다가 조국 비대위원장 추천키로 이렇게 나왔거든요. 많은 이견들이 있었겠죠. 근데 어쨌든 피해자들이 반대 우려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고객이 만족할 때까지 거의 그 수준이에요. 근데 이거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조국 대표가 어쨌든 이 조국 위원장이 온정주의에 좀 사로잡힌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있었죠. 본인의 측근들을 제대로 징계 못하는 거 아니냐라는 건데 그러면은 정말 다 쳐내야 돼요. 손에 피 묻힐 자신 있냐? 뭐 봐야 되겠지만은 정말로 세게 나오고서 이거를 납득이 안 되면은 이게 두고두고 굉장히 부담이 될 거다. 최수영 평론가님은 저는 이제 조 전 대표, 이제 조 비대위원장이죠. 뭐 청명해 주거나 한식해 주거나 우리 이런 속담 있잖아요. 뭐 얼어 주거나 맞아 주거나 어차피 욕 먹게 돼 있어요. 비대위원장 안 맡아도 욕 먹게 돼 있고. 맡아도 욕먹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맡고 욕먹 가자 정면 돌파를 택한 거죠. 1인 정당의 한계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1인 정당의 한계고 정말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이라는 당이 전체적인 어떤 당의 시스템, 그다음에 당의 외곽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제가 보기에 이게 지속 가능한 정당일 수 있는가를 보여줬던 거고 그냥 기존 정당과 완전히 달라요. 뭐 시도당도 지금 제대로 구성돼 있긴 아니 물론 비례정당이긴 한데 어쨌든 조 전 대표 조 비대위원장이 이 돌파를 하기 위해서 본인이 다시 한번 등판의 기회를 잡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약자들을 위한 쇄빙선의 역할을 하겠다고 한 조국혁신당이 이렇게 이중적인 모습을 보인 거 앞으로 조 비대위원장이 어떤 뭐 대선 후보로 가든 뭐 어떤 길을 가든 두고두고 아마 꼬리표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치와이 김준일 시사평론가 최수영 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격시사 듣고 계신